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도 부활했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노력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AI 3대 강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부활시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태할 위협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간사로 실무를 맡고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0명이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AI는 참여정부 이후 폐지된 과학기술 부총리를 17년 만에 되살려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LG AI 연구원장 출신인 40대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대전경제부 장관과 함께 양대 부총리로 격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원팀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AI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3,000장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AI 예산에 올해의 3배가 넘는 10조 원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과기부 안에 실장급인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AI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과기부 권한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만 해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철길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신형 복개 구조물을 이용해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인명피해 가능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철도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철로 아래로 도로를 연결해 통행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철로 위에 블록을 쌓듯 조립식으로 이어붙이는 새로운 시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을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는 소형 장비와 최소 인력만으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블록 단위로 벽체를 조립 시공을 하고 근데 상부 아이언 거더도 35m, 40m짜리 거더를 갖다가 2개 아이언 거더를 갖다가 두 개씩 서로 밀착시켜서 레벨을 맞춰서 서로 연속화되게 시공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방호 설비가 철로를 보호해 공사 중에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복개 공법보다 시공 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전성 시험 결과 35m 구간 지붕이 최대 180톤 하중을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된 기계 작업으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내에 새롭게 창출된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현재 지하화나 복개 작업을 추진 중인 부산과 대전, 안산 등 철도 구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절된 도시 공간을 잇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형 데크 구조물이 설치되면 지역 소통과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범모 연구팀이 착용 부담을 줄인 세계 최경량 무릎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가볍고 강도 높은 폴리아미드 12 소재로 프레임을 제작하고 구동부에는 소형 서버 모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2.1kg이던 무릎 보조 로봇을 1.1kg까지 줄였으며 센서를 활용한 정밀 제어 기술로 보행 지원 성능도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kg 중량 조끼를 착용한 보행 실험에서는 종아리 근육 활동이 약 21%, 허벅지 근육 활동은 17% 줄어드는 등 근육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최고 12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가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해안가와 저지대에는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가을 호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이번에도 호남 등 남부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구름이 강해지며 남부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특히 전남 해안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극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호남 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9일 화요일 우리나라 남쪽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대조기 기간이 겹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한 달 가운데 가장 커져 해수면이 높아지는 때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만조시 범람이나 침수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은 창원 마산과 제주도 성산포, 전북 군산, 인천 등으로 지난달보다 해수면 높이가 최대 30cm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살이 기간입니다. 해안가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정체하는 비구름 영향으로 앞으로 이틀 정도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가을 호우 피해가 큰 곳에서는 적은 비에도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의 주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 1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평년 대비 17.3%에 불과하지만 저수율 감소폭은 이달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에 이어 정수장과 저수지에 급수 차량과 군 헬기, 해경 경비함 등을 동원해 하루 2만 톤이 넘는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갖가지 재난 속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해보는 연속보도, 위기의 원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원전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1.44도 상승해 지구 평균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원전의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해수 온도 상승을 고려하면 신월성 1, 2호기 등 국내 원전 8기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냉각수 설계 해수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전 설계 당시 한계치로 정해놓은 냉각수의 온도를 넘어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보통 7월부터인데요.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기 이전부터 사전 조치 그리고 온도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겨져 있는 그 발전소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 해파리나 살파 같은 해양 생물이 대량으로 번식해 원전의 냉각 취수구를 막아 냉각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울 1, 2호기는 살파 유입으로 인해 2차례 가동을 멈췄습니다. 폭염 시기에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올랐을 때 해수 온도 때문에 해파리가 유입됐을 때 실제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기저전원이라는 안정적인 전력 원으로서 이것이 앞으로도 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원전의 가장 큰 강점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원전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기를 다룬 YTN 연속보도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만년 빈도의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폭우와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쳤고 만년 빈도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인 아톰케어와 관련해서는 울진 산불 당시 2개의 회선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어서 통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고리 1, 2호기 침수 당시 해안 방벽은 침수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후 배수관로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오늘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검색 기능 AI 모드 한국어 버전을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제미나이 2.5를 기반으로 한 AI 모드는 복잡한 질문도 한 번에 처리하고 쿼리 팬아웃 기술로 더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 음성과 이미지를 활용한 멀티모달 검색을 통해 음성 입력이나 구글 렌즈를 통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리자 전체 삭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는 메시지 삭제 기능 업데이트 이후 일주일 동안 메시지 삭제를 이용한 평균 건수가 이전보다 3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송 후 5분이 지난 뒤 메시지를 삭제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2일 채팅방에서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삭제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 방식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9월 수상자로 삼성 SDI 김민환 수석연구원과 포스콤 조영진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민환 수석연구원은 세계 최고 용량의 장수명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을 개발해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영진 이사는 저전압 승합 기술을 적용해 무게 2.9kg으로 경량화한 배터리 타입 휴대용 엑스레이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척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이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로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서 해킹 범죄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 가산동 등으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서울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는 모두 74건,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몇몇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인접 지역에 살면서 KT나 KT 알뜰폰을 이용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에 벌어졌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비용 결제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됐는데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이 로그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다시 로그인하고 9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가운데 연령대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산망부터 중계기까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KT와 결제 대행업체, 상품권 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용자들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소액결제를 당했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소액결제가 또 될까봐 이미 지금 차단은 다 해놓긴 했는데 경찰은 해킹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KT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을 겪었던 경찰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곳곳에서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이 보입니다. 며칠 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에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물어보면 확인을 해라. 항상 전화기 보고 있죠. 저희도 애들한테 전화 올까 봐. 유괴 시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엔 격앙된 반응도 나옵니다. 시도에서 미수를 굳혔건 그게 성공을 했건 간에 구속에 대해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불안이 커지는 모습인데 경찰이 서울 지역 609곳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합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처음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사했다는 부실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관계기관과 특별안전대진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범죄 관련 신고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까지 배치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찰 대책을 환영하는 반응과 동시에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도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5주 동안 이어지는 경찰의 이번 종합대책이 유괴 시도 사건과 부실 수사 논란으로 놀란 학부모들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를 이용한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5만 2천 명으로 4.1%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구인이 1만 6천 명 줄어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구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원하는지 의사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미국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인 구금 닷새째 구금자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영사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을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가시겠다는 분이?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는데 뭐 다 한국 가시는 걸 바라시는. 조 총영사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며 실무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영사 조력과 별개로 현지 업체들에서도 숙소에서 단체 생활한 직원들의 여권을 모아두거나 한국으로 보낼 짐을 싸는 등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다가 취업해두라 그랬어요. 지금 가방 준비하면 알겠다 싶어서 가방 싸놓으라 그랬고 직원들한테.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이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로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업체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직원 대부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인 만큼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자에게 한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현지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 주변에서는 이민자 지원단체와 운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노동자들조차 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국 공장을 겨냥한 전례가 없는 강경한 단속의 배경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정치인과 함께 미국 건설노조가 한국 공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조지아주의 한 극우 정치인은 자신이 한국 기업의 불법 행위를 직접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They got all these tax cuts and never created jobs for Georgians. 비슷한 이유로 미국 건설노조도 여러 달 전부터 한국 공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노조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조, 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현대자동차 LG 그 플랜트 공장이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데려온 한국인들과 한국 한인 기업들만 계약하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채우려는 실적 경쟁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따라 백악관은 하루 3,000명이라는 할당량까지 제시했습니다. 최근엔 개별 단속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한 현장들이 토끼머리식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잘 달성하는 부서한테 굉장히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는 반면에 또 만약에 성과를 못 이루면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공장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일각에선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9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